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훈입니다. 오늘 르노 삼성 자동차의 XM3 준비를 해봤습니다. 쿠페 스타일을 적용한 SUV로 소비자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모델이죠. 2020년 3월에 첫 데뷔를 했고요. 1년 만에 다시 2여 모델 출시를 했습니다. 2022년형 모델로 다시 등장을 했죠. 몇 가지 변화가 있는데 옵션 사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유지 보조 장치 최고 트림의 기본 적용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재미있는 게 인카페인먼트 시스템인데요. 차 안에서 음식점, 카페 등에 주문을 해서 전달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생활 속에서 좀 더 편리하게 또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 커넥트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했죠. 마이 르노 삼성 앱을 이용을 해서 스마트폰으로 엔진 시동을 걸 수가 있고요. 공조 시스템 미리 작동을 시켜 놓을 수가 있습니다. 트림 전략도 일부 단순화했는데요. 이 트림, 그러니까 상급 모델 TC260 모델에서 LE 트림을 뺐습니다. 전체 트림 전략을 단순화하고 있다 라는 얘기고요. 판매 가격 1,700만원대에서부터 최고 트림 2,600만원대까지 합리적인 가격에 누릴 수 있는 생활 속의 SUV, 쿠페 스타일의 SUV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가지 소소한 변화를 거친 르노 삼성 자동차 XM3 타고 오늘 시승 진행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잠깐 차 좀 둘러보실까요? 자, LED 퓨어 비전 헤드램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좌우 헤드램프 사이에 라디에이터 그릴, 한가운데 르노 삼성의 태풍 마크 들어와 있죠.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주간주행등이 안개등의 역할을 대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개등이 있던 자리는 안개등을 뺐죠. 그래서 크롬 장식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측면으로 보시면 215R18 사이즈의 타이어, 금호 타이어 솔루스 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있네요. 측면에서 이 차를 보면 루프 라인이 뒤로 갈수록 낮아지는 쿠페 라인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쿠페 스타일의 SUV, 좀 더 아름다운 디자인을 만들어내기 위한 결과물이겠죠. 그리고 차체 지붕 SUV이지만 차체의 높이를 좀 낮췄고요. 최저지상고를 반대로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위는 낮추고 아래는 올린 그런 형태를 취함으로 해서 좀 더 개성 있는 XM3만의 실루엣을 확보를 하고 있는 거죠. 뒤로 보시면 트렁크 리드 살짝 치켜 올라가면서 리어 스포일러 역할을 할 수 있게 마무리를 하고 있죠. 자, 트렁크 한번 보시죠. 트렁크를 보면, 자, 트렁크 바닥이 제법 높게 올라와 있는데요. 이 부분 아주 편하게 이렇게 내려버리면 트렁크 바닥을 좀 더 깊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2층 구조의 트렁크를 필요에 따라서 사용을 할 수가 있을 테고요. 뒷시트를 접으면 또 트렁크를 좀 더 넓게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트렁크는 기본 513리터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고요. 뒷시트를 접게 되면 좀 더 넓은 적재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뒷모습 보시죠. 좌우에 리어 컨비네이션 램프를 이렇게 빨간 라인으로 이어주고 있죠. 역시 가운데 르노 삼성 자동차의 엠블럼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 엠블럼 유럽에서는 르노 엠블럼으로 바뀌죠. 뉴 아르카나 라는 이름으로 유럽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범퍼 아래쪽으로 좌우로 트윈 머플러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배기구는 사실은 트릭이죠. 모양만 배기구인 겁니다. 안에는 막혀 있고요. 실제 배기구는 이 아랫부분에 배기구가 나와 있는 것 알 수가 있겠습니다. 배기구를 안으로 숨겨 놓은 거죠. 엔진룸 잠깐 보시죠. 엔진룸 보시면 그래도 힌지를 적용을 하고 있네요. 따로 지지대를 세우지 않아도 이렇게 가스 힌지를 사용을 해서 좀 더 편리하게 엔진룸을 열 수가 있겠습니다. 1.3L 가솔린 엔진 적용을 하고 있죠. 벤츠와 르노가 공동 개발한 엔진이 되겠습니다. 이 엔진이 벤츠의 A클래스에도 들어가게 된다 라는 얘기죠. 152마력의 최고 출력을 내는 다임러와 르노의 합작품 엔진룸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잠깐 둘러보시죠. 안으로 갑니다. 네, XM3 운전석입니다. 9.3인치 세로형 모니터, 10.25인치 모니터로 또 계기판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홈 버튼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주행 보조 시스템 이런 부분들도 있고, 마이 센스, 앰비언트 라이트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계기판 스타일도 에코, 컴포트,
레귤러, 그리고 스포츠, 이렇게 각각의 모습으로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도 컴포트, 레귤러, 스포츠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위젯을 추가해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넣을 수가 있고, 미세먼지도 좀 알고 싶으니까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 필요한 기능들을 골라서 홈 화면을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홈 화면에 이런 기능들을 내가 불러와서 하나하나 볼 수가 있겠다. 주행 보조 시스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면, 차간 거리는 2초 거리, 차선 유지 보조, 진동 세기도, 그리고 경고, 시간도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시속 60km 기준이네요. 그 이상의 속도에서 시스템이 차선 이탈 위험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경고 또는 수정, 그러니까 조향에 개입한다 라는 얘기죠. 사각지대 감지 시스템 들어와 있고요. 긴급 제동 보조 역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빙 에코, 주행 효율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주행거리, 주행 이력, 연비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오늘 뭐 괜찮은 날이네요. 미세먼지 좋고, 내일은 보통이고,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오존, 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통합대기, 이런 부분들 함께 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 에어 퀄리티, 공기청정 필터가 차 안에 설치되어 있죠. 차 안에 유입되는 공기를 정화해 주고요. 질소산화물, 이산화탄소, 일산화질소, 이런 유해가스의 질을 40% 이상 개선해 준다고 합니다. 주유 충전, 근처에 충전소 검색해 주는 거죠. 이런 주유소들이 근처에 있다 라는 얘기고요. 주변에 주차장들까지 이렇게 바로바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앱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카페이 시스템입니다. 음식을 차에서 이렇게 주문을 해서, 결제순환을 미리 등록을 해놨죠. 주문을 해서 도착 시간 10분 후에 픽업 예정이다. CU 편의점까지도 주문을 할 수가 있고요. 현재 지역 기준으로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근처에 있는 주문 가능한 업체들이 이렇게 많네요. 조 샌드위치 방배, 샌드리아, 마녀 김밥, 연수시 참치, 진전복 삼계탕도 있습니다. 여기 이 삼계탕집의 메뉴도 다 뜨고요. 미리 주문을 넣어서 차가 가서 찾아갈 수가 있는 거죠. 누룽지 삼계탕, 녹두 삼계탕 맛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 안에서 앱을 이용을 해서 주문해서 사전 결제해서 가서 바로 음식을 찾아갈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죠. 이런 거 가능한 차 거의 드뭅니다, 국내에서. 현대기아차가 카페이 시스템, 기아페이, 카페이 이런 시스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주로 주유소 위주로 서비스를 하고 있죠. 경쟁사에 비해서, 현대기아차에 비해서 좀 더 실생활 속에서 폭 넓게 편하게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기능 상당히 칭찬해 줄 만한 기능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차 보조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 왼쪽으로 주차할 거냐, 오른쪽으로 할 거냐, 수직 주차냐, 사선 주차냐 선택을 해서 파크 어시스트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 카메라, 진행 차로를 보여줄 수도 있고 체크할 수도 있고요. 스티어링 휠을 돌리면 그거를 보여줄 수도 있고 안 보여줄 수도 있고, 측방, 후방 통행 차량 경고 이렇게 활성화 시킬 수도 있고 비활성화 시킬 수도 있고요. 측방 주차 보조 시스템, 그리고 전방 주차 보조 시스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사운드 배분, 차량 전체 앞좌석 중심으로 소리를 세팅을 할 거냐, 수동으로 세팅을 할 거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음색도 이렇게 저음, 중음, 고음 섹터별로 음질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보스 오디오 시스템 적용하고 있는데요. 오디오 한번 들어보죠. Too many days in the darkness without a glimpse of the light. Running tired and broken and scared, but I swear I'll never give up the fight. I see you broken and beat.
자, 이런 정도 오디오 들을 수가 있을 테고요. 소리를 아주 강하게 트니까 진동이 이 시트를 통해서 시트가 떨립니다. 시트에 어떤 전자적인 장치가 있어서 떨리는 게 아니라 이 스피커의 울림을 받아서 실내 울림이 시트까지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주 제일 강한 소리는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고요. 적당한 볼륨으로 올려서 들으면 주행하면서 이런저런 잡소리 듣지 않고 아주 오디오 좋은 수준의 오디오 함께 들으면서 주행하는 즐거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아래 보면 열선 및 통풍 시트 버튼이 들어와 있죠. 자, 이렇게 열선 강하게, 통풍 강하게, 이렇게 두 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네요. 각각 엔진 오토 스탑, 자, 이 버튼 멀티센스 버튼을 통해서 주행 모드를 가볍게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비상등이고요. 차량 도어락, 그리고 파크 어시스트, 주차 보조 시스템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밑으로 공조 스위치, 그 아래 보면 12V 전원과 2개의 USB 포트 들어와 있습니다. 자, USB 포트에 스마트폰을 연결을 하면, 자, 안드로이드 오토가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죠. 핸드폰에 있는 이런 기능들 차와 연동해서 차에서 바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카카오 내비를 띄울 수도 있게 되네요. 자, 계기판은 10.25인치 TFT 클러스터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래픽 깔끔합니다. 차량 정보, 오디오, 내비게이션, 그리고 마이센스 이런 부분들 볼 수가 있는데요. 주행 가이드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성능, 출력과 토크 볼 수가 있고요. 평균 연비 이렇게 띄워줍니다. 그리고 차량 정보 보시면 주행 연비, 트립, 공기압 점검, 그리고 오디오, 블루투스, 안드로이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피드리미터 속도 제한 기능이죠.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정지 상태여서 작동 불가하고요. 그리고 차선 이탈 방지 장치. 자, 그리고 계기판 형태는 이렇게 주행 모드에 따라서 달라지죠. 마이센스, 그리고 스포츠, 에코. 주행 모드에 따라서 계기판이 바뀝니다. 스티어링 휠 아래 패들 시프트 들어와 있죠. 왼쪽은 시프트 다운, 오른쪽은 시프트 업. 조작하기가 상당히 자연스러운데, 스티어링 휠 왼쪽에 보면 차선 유지 보조 버튼 작동, 그리고 스티어링 휠 열선 버튼 등이 들어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하나, 둘, 2.5회전 합니다. 르노 자동차의 특징이죠. 스티어링 휠 아래 또 레버가 하나 있는데요. 오디오 버튼이죠. 소스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편안하게 몸을 잘 받쳐주는 시트네요. 어깨 쪽으로는 스웨이드 가죽을 적용해서 몸과의 밀착감을 좀 더 높여주고 있죠. 포켓, 그리고 센터 콘솔 보면 좁고 깊은 센터 콘솔 박스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변속 레버 7단 DCT 듀얼 클러치 변속기를 적용을 하고 있죠. 변속 레버 일자로 되어 있고요. 변속 레버를 통해서 따로 수동 변속, 시프트 업다운은 불가능하네요. 자, 운전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잠깐 뒤로 가시죠. 네, 뒷좌석입니다. 제가 앉았던 그대로 운전석 두고 뒤로 왔습니다. 무릎 앞으로 주먹 하나 반 꽉 차게 들어가죠. 제가 운전석을 좀 뒤로 많이 빼서 앉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무릎 앞 공간 확보하고 있다라는 것, 충분하지는 않지만 아주 영리하게 실내 공간을 확보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시트도 안으로 좀 파 놓았고요. 센터 터널도 손가락 높이 정도로 솟아 있네요. 그래서 그 아래쪽이 이렇게 파여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좁지 않게 실내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머리 위로도 주먹 하나 여유 있게 드나들죠. 지붕이 뒤로 갈수록 낮아지는 쿠페 스타일의 루프라인을 적용을 하고 있죠. 하지만 머리 윗공간이 좁아지지는 않습니다. 여유 있는 공간 확보하고 있지만 고개를 들려서 뒤를 보면 뒤로 갈수록 이 루프라인이 급한 경사로 뒤로 떨어지는 것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차 체형적인 특성이
로드 클리어런스, 그러니까 최저 지상고는 높이고 차체의 높이는 좀 낮췄죠. 최저 지상고를 높였다라는 얘기는 차 바닥이 좀 위로 올라온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여유 있는 헤드 클리어런스를 포함을 해서 좁지 않은 실내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것, 르노 삼성의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이 상당히 영리하게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원버튼으로 이렇게 차창은 내려가고요. 이 정도 남겨놓고 열리네요. 자, 암레스트 이렇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 뒷시트는 이렇게 접을 수가 있죠. 6대 4인가요? 네, 이렇게 6대 4로 뒷시트는 접을 수가 있죠. 앞좌석 센터 콘솔 뒤로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 있고요. 2개의 USB 포트 있습니다. 12V 전원구는 형태는 있는데 막혀 있습니다. 구멍이. 12V 전원구는 뒷좌석에는 없는 걸로 보이고요. 좌우로 역시 2단계로 조절 가능한 열선 시트 버튼이 들어와 있네요. 이 정도 살펴보고 이제 본격적인 시승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자, 가시죠. 자이로로 갑니다. 네, 주차 보조 시스템 잠깐 체크하고 가죠. 주차장의 형태를 보고 주차 방향과 형태를 선택을 하고, 자, 쭉 보면 차가 오른쪽에 주차 공간을 스캔을 하면서 확인을 하죠. 자, 이제 주차 공간을 확인을 했고요. 확인을 해서 이제 후진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공간을 찾아서 차가 들어가죠.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속도를 조절을 하고요. 이제 전진 기어를 넣어 주십시오. 전진 기어를 넣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가죠. 스톱하고 후진 기어를 넣고요. 그러면 후진 기어 넣고 후진을 이제 차가 하죠. 이렇게 스스로 조향을 하면서 주차를 보조를 합니다. 후진 기어를 넣어서 정확하게 정위치를 다시 잡고 작동 완료되었습니다 까지 확인을 하면 주차가 완료된 겁니다. 참 쉽죠? 오늘도 평화로운 자유로, 날씨는 살짝 흐리고요. 외기온도 29도, 비 내린 뒤에 자유로 XM3 타고 달려봅니다. TC260 엔진이죠. 르노가 다임러 벤츠와 공동 개발했다는 엔진 적용하고 있습니다. 1332cc 가솔린 엔진을 적용을 했죠. 최고 출력 152마력. 그렇게 강한 힘은 아니지만 실주행 영역에서 충분히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엔진이 아닌가 싶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A클래스에 이 엔진 들어가 있죠. XM3를 타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같은 엔진이 벤츠에도 들어가 있다, 상당히 기분 좋은 괜찮은 매력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규칙적인 패턴이 반복되는 이른바 빨래판길, 적당한 수준의 흔들림 느껴지지만 그렇게 불쾌할 정도는 아니고요. 자, 이 차 차체 체형이 상당히 특이합니다. SUV이지만 쿠페를 닮았죠. 또한 SUV에 비해서 차체 높이는 좀 살짝 낮췄고요. 대신에 최저지상고는 조금 더 올렸습니다. 최저지상고가 높다는 것, 오프로드 주행을 할 때 어느 정도 메리트가 될 수가 있겠죠. 볼보 XC70, 그러니까 볼보의 스테이션 웨건이 바로 그런 스타일을 지향을 하고 있죠. 거기에 더해서 XM3는 루프라인을 쿠페 스타일을 적용을 해서 지붕선이 뒤로 갈수록 좀 낮아지죠. 아름다운 디자인까지 함께 추구한 쿠페 스타일의 SUV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시속 80km 정도의 속도 편안하게 지나가고 있고, 노면의 굴곡, 노면의 거친 부분 지나갈 때도 큰 흔들림 없이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서스펜션의 느낌 그렇게 거칠지 않고요. 자, 잠깐 속도를 올려서 시속 100에서 RPM 한번 체크해 보죠. 자, 7단 DCT, 7단 듀얼 클러치 적용을 하고 있죠. 자, 시속 100에서
7단 RPM 약 1700. 6, 5, 4, 3단으로 내려가지 않고요. 4단 3500. 그러니까 7단 1700에서 4단 3500 구간에서 시속 100km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시속 100km에서 엔진 사운드 거의 들리지 않고 아주 잔잔한 바람소리 정도가 들리는데, 그래도 차체 높이가 어느 정도 있어서 옆에 함께 달리는 세단들보다 조금 더 높은 느낌 받게 됩니다. 자, 잠깐 좀 속도를 올려보고요. 엔진 소리가 쭉 살아 올라오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로 중앙 유지 장치 세팅을 한번 해보죠. 제한 속도 시속 90km에 맞췄고요.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잠깐 띄워봅니다. 차로의 중앙을 잘 유지를 하고 있죠. 차로의 중앙을 잘 유지하면서 코너를 돌아 나가고 있는데, 마지막 구간에 조금 불안하네요. 잠깐 좀 불안한 거동을 보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돌아 나가는 길, 코너에서도 조향에 개입을 하면서 차로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핸들을 잡으십시오 하는 경고가 자주 나옵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뭐 이런 부분 불편함을 느껴서는 안 되겠죠.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면 안 되는 거니까요. 저는 잠깐 테스트를 위해서 잠깐 떼본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스톱앤고 완전 정지까지 지원을 하고요.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은 차로의 중앙을 유지하는 차로 중앙 유지 시스템까지 되어 있어서 안전하고 편리한 운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TC260 RE 시그니처 트림의 기본으로 적용된다는 게 또한 장점이죠. 최고 트림에서 추가 비용 없이 이런 앞선 기술들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좀 속도를 내봅니다. 자, 속도를 올리니까 엔진 소리와 함께 바람 소리도 제법 들리죠. 그래도 제법 빠른 속도까지 달려가고 있고요. 아무래도 속도가 빨라지니까 노면 굴곡을 넘을 때 잠깐 차가 뜨는, 살짝 뜨는 그런 느낌 간간히 전해져 옵니다. 하지만 뭐 시속 100, 110km까지의 속도에서는 상당히 편안하게 조용하게 안정된 자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일반 운전자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운전하게 되는 주행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너무 이제 과속하는 성능에 욕심내지 말고, 너무 과속하지 말고 생활 속에서 좀 여유를 갖고 운전하기에는 딱 좋은 그런 성능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스포츠 모드고요. 툭툭 밟을 때마다 차체에 걸리는 힘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을 테고요. 자, 에코 모드 한번 가보죠. 에코 모드 툭툭 역시 약간 한 스텝 긴장감이 조금 더 풀린 그런 반응 보여주고 있죠. 자, 시속 100km에서 제동을 한번 해볼 텐데요. 자, 뒤에 차들이 없죠. 속도를 시속 100에 맞추고요. 제동 한번 해봅니다. 하나, 둘, 셋. 자, 시속 100에서 아주 강하게 제동을 걸어 봤는데요. 앞이 어느 정도 숙여지죠. 엔진이 앞에 적용되어 있는 앞바퀴 굴림 차인 만큼 강한 제동이 걸릴 때 무게중심이 앞쪽에 있는 차죠. 그래서 어느 정도 앞이 쏠리는 부분 피할 수 없습니다만, 차체의 구조에 비해서는 안정감을 잃지 않고 이런 강한 제동 잘 받아내고 있습니다. 대체로 무난한 제동 성능 보이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 안전띠가 되감아주는 그런 반응 더 추가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함께 해봅니다. 이 차 215 5R18 사이즈의 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있죠. 전륜구동이고요. 전륜구동이면 약간 언더스티어 좀 감안을 해야 될 테고요. 앞에 맥퍼슨, 뒤에 토션빔 서스펜션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SUV여서 차체 높이는 무게중심은 조금 높은 편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속도를 쭉 끌어올려서 이제 코너 들어갑니다.
속도를 끌어올리고 제동 턴. 살짝 차가 기울죠. 타이어는 뒷면을 지를 듯 말 듯 한계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도 이렇게 다이나믹한 코너 큰 무리 없이 잘 받아내주고 있죠. 아무래도 속도가 있어서 중간에 스티어링 휠을 어느 정도 살짝 좀 더 조정을 해줘야 했고요. 약간 언더스티어 보였다라고 봐야 되겠죠. 뭐 언더스티어일 수도 있고 반대로 얘기한다면 속도가 좀 빨랐다라고 볼 수도 있을 테고요. 상당히 제법 재미있는 다이나믹한 코너링 성능 맛볼 수 있었습니다. 자, 무난한 성능, 앞선 디자인 정도로 이 차 설명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TC260이 있고 1.6 TGE가 있죠. 판매 가격 TC260이 R2와 R2 시그니처 트림 이제 두 개 트림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R2가 2,396만원, R2 시그니처가 2,641만원입니다. 개별 소비세 3.5% 기준이고요. 이 정도 가격이면 큰 부담 없이 멋지게 생긴, 섹시하게 생긴 SUV, 쿠페 스타일의 SUV 탈 수가 있겠다 싶은 거고요.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혹은 젊은 MZ세대들이 나름 개성 있는 카라이프를 즐기기 위한 파트너로서 딱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래저래 르노 삼성 자동차 요즘 상당히 힘든 시간 지내고 있는데요. XM3를 중심으로 그 힘든 시간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 152마력이고요. 공차 중량이 1345kg, 마력당 무게비 약 8.8kg 정도 되는데요. 그럼 9초 전후에 시속 100km 주파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직접 GPS 계측기 걸고요.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어컨 끄고요. 그리고 주행 모드는 스포츠로 가야죠.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가속 초반에 약간 지체하는 현상이 있고요. 이후에 힘을 끌어모아서 탄력을 받으면서 차근차근 속도를 올려가는 그런 반응입니다. 아무래도 고성능을 지향하는 차는 아니니까요. 그래도 152마력의 힘을 알차게 사용하면서 가속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과연 어느 정도 기록을 보였을지요? GPS 계측기에 측정된 데이터 열어서 함께 보시죠. Kiss for you. 네,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곳 파주 헤이리 마을을 출발해서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도역까지 약 55km 될 텐데요. 직접 달려가면서 연비 어느 정도 나오나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이 차 공인복합 연비는 13.2km입니다. 자, 오늘 날씨가 아주 덥죠. 지금 33도까지 올라가 있는데요. 에어컨 안 틀 수 없고요. 에어컨 2단계 19도로 맞춰 봅니다. 그리고 오늘 승객이 한 사람 있어요. 뒷좌석에 승객 한 명이 더 타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보조 시승자를 한 명 데리고 나와가지고요. 뒷좌석에는 성인 남자 한 명이 뒷좌석에 타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연비 어느 정도 나올지요? 일단 연비 세팅 다시 해야죠. 지금까지는 13.5 나왔네요. 훌륭합니다. 자, 연비 세팅 다시 했고요. 출발합니다. 주행 모드는 에코로 가야죠. 에코로 세팅을 해서, 자, 엔진 오토 스탑 작동을 하면, 자, 엔진이 완전히 스톱이 됐고요. 스티어링 휠은 잠기네요. 브레이크 오토 홀드가 있으면 좋겠는데 브레이크 오토 홀드는 없네요. 계속 브레이크를 밟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제시동 한번 보죠. 제시동도
아주 차분하게 일어납니다. 이 차 1.3 가솔린 엔진, 그렇게 배기량이 큰 엔진이 아니죠. 배기량이 작아서 꼭 연비가 좋을 수는 없지만 대배기량일 때보다는 아무래도 연비에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요. 차 무게도 그렇게 무거운 편은 아닙니다. 1345kg이니까요 비교적 가벼운 몸무게, 작은 배기량, 거기에 게트락사의 7단 DCT, 그러니까 듀얼 클러치 변속기를 적용을 하고 있죠. 듀얼 클러치 변속기, 성능과 효율 모두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그런 변속기죠. 그런 부분에 힘입어서 연비, 효율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겠다 싶고요. 작정하고 경제 운전을 하고 달리면 제법 좋은 연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연비 테스트 시도해 봅니다. 네, 자유로 본선에 진입을 했습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자유로, 일단 자유로 따라서 행주대교 북단까지 달려갑니다. 네, 자유로 따라서 달려왔고요. 잠시 후에 행주대교 북단에 이르게 됩니다. 디젤 엔진 같은데요, 연비만 보면. 자유로 따라서 행주대교 북단까지 달려온 연비 리터당 25.3 기록하고 있는 거죠. 네, 자유로 빠져나와서 이제 행주대교 지나서 올림픽대로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올림픽대로 따라서 이제 이수교차로 진출로로 빠져나갑니다. 이곳까지 연비 24.1km/리터 기록을 했습니다. 올림픽대로 넘어와서 교통상황 대체로 괜찮았고 중간중간 정체 구간이 있었지만 그렇게 심하진 않았고요. 네, 이제 도심주행 최종 구간 남겨놓고 있습니다. 서초역에서 좌회전했고요. 이제 도심에선 교통체증이 좀 심했네요. 연비 겨우 20 넘기고 있는데요. 오늘 폭염이라면 폭염이죠. 외기온도 지금 33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안에 평소와 다르게 성인 2명이 타고 있습니다. 운전자와 또 한 명이 승객 태우고 이동한다는 것, 이제 연비 테스트 초반부에 도입부에 말씀을 드렸죠. 이런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리터당 20을 넘어가는 연비 보이고 있다라는 것, GT260 엔진의 효율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기록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차 따라서 정지했습니다. 자, 연비 리터당 20.4 기록했습니다. 18인치 타이어를 장착한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 13.2km인데요 공인복합 연비 대비 약 7km 정도 더 달린 연비 보이는 거죠. 리터당 7km라고 한다면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죠. 공인복합 연비 대비 기대 이상의 효율 오늘도 만났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XM3 연비 테스트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안전운전, 경제운전 하십시오. 네, 단도직입입니다. XM3 타면서 느꼈던 아주 사소한 불편함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차 쿠페 스타일을 적용을 하고 있죠. 루프라인이 뒤로 갈수록 낮아집니다. 그래서 룸미러를 통한 후방 시야에 어느 정도 제한을 주고 있는데요. 룸미러를 통해서 뒤를 볼 때 룸미러 거울의 윗부분을 상당 부분 지붕이 루프라인이 덮어버리고 있죠. 그래서 유효한 후방 시야를 보여주는 유효한 면적이 줄어들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뒷좌석의 헤드레스트 3개가 나란히 또 걸리죠. 그래서 더더욱 후방 시야가 좁아지게 되는데요. 아름다운 디자인을 위해서 루프라인을 뒤로 갈수록 낮아지는 쿠페 라인을 적용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룸미러를 통한 후방 시야는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음성명령 시스템은 좀 불편합니다. 명령어를 말하거나 선택하십시오. 내비게이션, 교대역 길 안내. 내비게이션, 목록에서 명령어를 선택하거나 말하십시오. 교대역으로 가기. 가기, 일치하는 위치입니다. 목록에서 아이템 번호를 선택. 헤이리 마을로 길 안내. 주소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도로명 주소 전체를 말하십시오. 예를 들면 서울시 서초구청. 상호명 또는 카테고리를 말하십시오. 명칭을 말하십시오. 서초구청.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구청, 목록에서 아이템 번호를 선택하거나 돌아가기.
돌아가기. 음성인식 취소시오. FM 97.3. 음성인식 버튼을 누르면 음성 프롬프트를 중단하고 자, 즉 이렇게 음성인식 엉뚱한 대답을 계속 해주는데 음성명령 시스템, 음성인식 시스템은 좀 더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상 XM3 타면서 느꼈던 아주 사소한 불편함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르노 삼성의 XM3 시승을 했습니다. 참 무난한 하지만 예쁜 SUV다 싶은데요. 1.3L 가솔린 엔진에서 만들어나는 152마력의 힘, 그렇게 강한 힘은 아니죠. 하지만 이 덩치를 그렇게 무리 없이 끌고 달리는 합리적인 성능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주행 영역에서 무난하게 다룰 수 있는 합리적인 SUV다 라고 이 차를 볼 수가 있을 테고요. 무엇보다 이 차의 장점, 디자인을 꼽지 않을 수 없죠. 루프라인을 보면 쿠페 라인으로 적용을 하고 있어서요, SUV지만 참 멋지게 아름답게 생겼다라는 인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의 타겟팅하고 있는데요, 요즘 특히 MZ세대의 눈높이에 맞춘 그런 디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판매 가격 1,700만원에서 2,600만원대 구간에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역시 차의 성능만큼이나 합리적인 가격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무난한 성능, 합리적인 가격, 뛰어난 디자인으로 이 차를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시승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면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